안녕하세요. 자, 보시죠. 오늘 우리가 그 5주차 수업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주차 수업 들어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수업 자체가 혼자서 또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또 나가도록 하죠.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거는 지난주 이제 4주차 수업 내용에 대해서 확인학습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 문제인데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광역도시계획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몇 번째 서열이었죠?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시, 도에 대해서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도는 너무 크니까 또 밑에 있는 어디? 시, 군까지 우리가 도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2개 이상 묶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인접한 둘 이상은 전부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일부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근데 전부만 한다는 얘기는 일부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문서 17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뭐죠?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네. 틀리죠?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는 사람은 둘 이상의 지정해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걸 지정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죠. 지정하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도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관할구역을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뭐 해주는 사람은, 지정해주는 사람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죠. 안 그러면 비틀게 싸우잖아요, 둘이.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지정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또 도 밑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도 밑에 있는 어디? 시하고 군이 있죠. 시하고 군 두 개를 뭐 할 때는, 지정할 때는 시, 군이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과 군수가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시, 도 관할구역을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거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렸어요. 178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들을 때는 어느 정도 뭐죠?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죠. 됐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또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예요. 무사히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자,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 내에, 그렇죠? 시나 군이 되겠죠. 거기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하고 시끼리 걸쳐 있을 수도 있고 군끼리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시군이 걸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당연히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도지사가.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78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국토교통부 장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누가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요청해요? 아니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요청하든지 또는 친구들이 요청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국장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나는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들의 다른 장들이 있겠죠.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누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광역계획권, 야 나도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줘. 야 내 광역계획권 변경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렇죠? 네. 17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뭐하거나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시장 군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승인은 위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승인은 확정한다든지 결정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인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됐나요? 그래서 시장 군수 위에는 누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죠. 도지사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국장한테 뭐 하면 승인해달라고 그러면 도지사가 삐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누가 해줘야 돼요? 도지사요. 도지사. 국장이 아니고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우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179페이지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3번. 됐죠?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중난이도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변경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입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죠. 그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원칙은 공동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공동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각각 직접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도 관할구역에 뭐하고 뭐가 있어요? 시하고 군이 있죠. 그럼 시하고 군이 있으면 시하고 군이 묶여져 광역계획권은 묶어져 있다고요. 그럼 누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시장이나 군수가 어떻게? 공동으로 수립을 하면 그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뭐 해주면 돼요? 오케이, 승인해주면 되죠. 그 패턴이에요. 도가 나오면 머릿속에 딱 기억하실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역계획권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가 나오면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뭐 한다?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립을 하면 그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승인해준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요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원래는 3년 이내에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요?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승인해 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3년이 초과할 때까지 지정한다면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뭐죠? 취소하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희망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너 지정한 사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지정해준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도지사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도지사가 직접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겁니다. 이 경우일 때만. 원래는 시장 군수가 뭐 해야 돼요? 수립은 해야 되는 거예요. 2개 하면. 이 경우가 예외적인 사항이죠.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은 원래는 광역계획권 수립을 해나갈 때는 당연히 뭐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할구역에 시나 도가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 밑에 있는 뭐죠? 시군이 공동으로 하면 돼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국가계획을 한다는 것은 전체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할 구역에서 책임자들이 하기는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국가계획이 나오면 고민할 거 없이 무조건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맞죠. 4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뭐한 경우?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청한 경우입니까? 협의 요청한 경우입니까? 요청한 경우죠. 요청했다는 얘기는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가 안 되니까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우리 좀 어떻게 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면 도지사가 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얼마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그냥 뭐 하자 수립하자. 그럼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가 뭘 하면 협의해서 요청했다는 얘기는 서로 두 개의 의견이 다 맞아서 고민할 게 없이 뭐죠? 의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우리 의견 맞았으니까 도지사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와 함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누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시장 군수가 나왔네요. 시장 군수가 뭐 했을 때?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렇죠. 위에 있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즉 두 번째 서열 있죠. 두 번째 서열하고 도 밑에 있는 시군이 각각 뭐 하면 돼요? 자기 관할구역 그냥 뭐 하면 돼요? 수립하면 돼요. 두 번째 서열 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두 번째 서열에 속하죠. 광역시장이 광역시 속하잖아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 맞죠. 광역시장뿐만 아니고 누가 또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어요? 특별시장. 두 번째 서열. 그 다음 또 누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밑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개별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걸 가지고 왜 특별시장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교재 18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제가 얘기했죠. 기준 하면 누구다? 국장. 어디가 나오든 간에 예외적으로 딱 두 군데 빼고는 우리가 공법에 통틀어서 기준이 국장이 아닌 경우는 딱 두 군데 있어요. 그 두 군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준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겠죠? 이게 고민하지 마시고 기준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면 돼요? 국장.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 정한다. 맞죠? 180페이지 나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준용한다.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뭐 하냐면 공청회 하는 거 맞죠? 공람하는 거 아니고 공청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그 공청회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 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다? 하여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 됩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나오고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가 뭐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한다. 틀렸죠? 자, 원래 승인은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래는 국장이 했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이 하나하나 공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국장이 해줘야 돼요. 너무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서열 두 번째 정도 되면 내가 권한을 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한 것은, 수립한 것은 너희들이 직접 뭐 해라? 확정해라는 얘기예요. 결정해서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뭐 한 것?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본인들이 직접 뭐 하겠다? 확정하겠다. 그렇게 돼야 돼요. 됐나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같은 도시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뭐 한 것은, 수립한 것은 자기네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에 누가 있으니까? 도지사. 눈 시퍼렇게 뜨고 도지사는 그렇게 안 바쁘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도지사가 뭐 해줘야 돼? 승인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181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나오잖아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 하거나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맞나요? 네,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기본서 181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에 대한 확인학습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주셔야 될 게 4주차 때 했던 거 내용 한번 복습을 또 하고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절차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오늘 문제 풀어봐도 알겠지만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법은요, 정말 휘발성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문제 적용을 했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또 와닿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봐주셔야 이게 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돼요. 자,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계획권을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서열 저기 끝에 있는 사람. 그렇죠? 누구예요? 국장하고 도지사예요. 그러면 시도 있죠. 시도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시하고 두 개를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피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서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관할구역이 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하고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가 또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시도 부분에 대해서 관할구역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 있죠. 도가 같은 관할구역일 때 관할구역이 있을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도 중에서도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가 있다고요. 두 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해야 된다고요. 이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는 도지사가 다른데 도지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니까 위에 누가 해야 된다고? 국장이 해야 된다고. 근데 경상북도 내에 시나 군이 있다고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지정. 그 경상북도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돼. 그래서 보시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있는 시든 군이든 아니면 시든 군이든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정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헷갈리지 말아 주셔야 될 게 광역도시계획 할 때 이거가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정에 대한 부분하고 나중에 수립하는 부분하고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다른 거는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은 뭐가 없어요? 계획권 지정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안 헷갈려요. 왜?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리고 입안하고 결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광역도시 계획이 뭐가 있어요? 지정이 있어요. 지정이.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지정하는 지정권하고 누구하고? 수립하고 헷갈린다고.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곳은 지정한 사람이 뭐 해줘야 돼요? 승인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지정권자가 곧 누가 된다?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 헷갈리면 수립은 가운데 있고 여기가 지정이고 여기가 뭐죠? 승인이잖아요. 두 개 같다고요. 그 구역에 그 관할 지역에 뭐 한 사람이 지정을 해준 사람이 바로 허가가 아니고 뭐죠? 승인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허가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할 때, 사적 개발할 때. 사적 개발할 때 우리가 그 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할 때 뭐도 해준 거예요? 허가도 해줬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무슨 절차? 수립 절차를 거칩니다. 수립 절차에서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 그렇죠. 기초조사가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가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지방의회에 의견 청취해야 돼요. 의견 청취해야 돼요. 거기서 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여기까지가 무슨 절차냐면 수립 절차가 되고 이렇게 하면 수립을 이제 한 거예요.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세울 때 세우는 자가 누구냐? 세우는 자는 당연히 누가 돼요? 관할구역. 2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이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한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광역은 공동으로 한다. 그래서 수립권자 보면 국가계획 나왔죠.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그렇죠. 국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3년을 뭐해서? 초과해서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국장이 직접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뭐 할 때? 요청했네요. 시도지사가 요청했죠. 요청하면 누구한테 요청해요? 그 위에 있는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 맞죠? 그럼 국장한테 요청하니까 국장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 2개 이상의 시도가 뭐 하는 경우? 걸쳐 있어요. 시도가 걸쳐 있으면 누가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국장이 안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쳐 있으면 누가 수립합니까? 이러면 국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국장이 하는 경우는 보세요. 국가계획일 때만. 그리고 얘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 국장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국가계획 때만 하는 거고 안 하니까 하는 거고 뭐 하니까 또 아주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요청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요청도 안 했고 국가계획도 아니고 얘네가 한다잖아요. 그러면 시도가 걸쳐 있으면 그 시도에 해당되는 장이 뭐 하면 돼요?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죠. 무슨 말이세요? 네. 그래서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시장 군수가 3년을 초과했는데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누가? 그렇죠. 국장이 아닌 도지사가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뭐 했어요? 협의를 해서 요청한 거예요. 협의 요청. 협의 요청하게 되면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하게 된다는 거.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협의했는데.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냥 요청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누가? 도지사가 누구 데리고? 시장 군수 데리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같은 도 관할 구역 나왔네요. 같은 도 내 관할 구역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누가 수립해요? 자, 이제 잘하시네요. 이제 도지사 안 나오네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보통 이거 나오면 도지사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예.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립권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국장이 될 거고, 그렇죠? 국장 될 거고, 또 시도지사가 될 거고, 또 시장 또는 군수가 되겠죠. 됐나요? 예. 떨어지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립했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승인. 그럼 승인 절차 거치는 거 맞죠? 승인 절차 첫 번째 뭐 하죠? 협의한 뒤에, 협의는 누구하고 해요? 밑에 있는 사람하고 협의해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협의해요? 친구랑. 그래서 만약에 국장이 협의를 한다면 누구하고 협의하면 돼요? 중앙행정기관 장들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도지사가 협의를 한다면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 있죠? 행정기관 장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협의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심의. 그럼 심의를 할 때 두 군데가 있죠. 국장은 누구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있죠. 그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 하게 돼요?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요. 협의를 하고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기서 의협심 기억나시죠? 의협심 이것만 기억. 앞에 기초하고 공천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의협심 의견 듣고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그리고 심의한다는 거. 그럼 승인은 보시면 나와있지만 여기서 누가 하죠? 국장. 그렇죠? 여기는 솔직히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그리고 또 여기는 필요 없죠. 솔직히. 여기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뭐 한 것은 수립한 것은 누가?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도지사가 직접 한다든지 협의 요청이나 그냥 요청을 통해서 도지사가 할 경우에는 굳이 국장의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도 승인권자인데.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공고합니다. 그때 물어볼게요. 그때 공고할 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공고하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국장은? 그렇죠. 밑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승인받았던 관계 서류를 송부해 주죠. 그럼 송부한 걸 받으면 시도에다가 공보를 게시하고 그리고 공고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하고 군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 군수는 받아가지고 시나 군에다가 공고하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공고하면 된다 그 얘기. 됐나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광역도시계획.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좀 쉽다고 그랬죠. 먼저 무슨 절차? 수립 절차. 맨 처음 뭐죠? 기초조사 똑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준용합니다. 그 다음 뭐죠? 공청회 개최. 누구? 광역도시계획에 준용합니다. 생략 안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뭐죠? 똑같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하죠? 수립.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어디? 두 번째 서열하고 여기 시군. 그러면 수립 기준은 누구예요? 수립 기준? 국장이죠 뭐. 수립 기준은 국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 아까 이제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 또는 군수죠. 됐나요? 수립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립하고 난 뒤에 확정이나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협의한 뒤에 뭐하고 난 뒤에 심의하고 그리고 확정이나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확정할 때도 그냥 확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도 하고 심의까지 걸쳐야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딱 봤을 때 내가 해줄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보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승인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직접 확정한다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시장하고 군수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는 거.
됐나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됐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의 체계도 세 번째 부분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국토계획의 체계도는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을 볼 건데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182페이지 보세요.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82페이지에서 자, 보시면 184페이지 잠시 한번 보실래요? 184페이지. 184페이지 보시면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체 체계라는 거 나오나요? 거기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앞에 타이틀로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국토계획할 때 용어 정리 한번 했죠. 그 용어 정리할 때 뭐 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안을 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게 되는 세부적인 사항들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항목들을 이런 내용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다. 그럼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내용들. 그게 총 몇 가지로 제가 얘기했냐면 5가지. 뭐라고 했어요? 용용지기도. 용용지기도. 됐나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용용지기도. 용이 뭐였죠? 용도구역하고 용도지구. 그렇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용은 용도구역. 용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용도구역의 종류. 개발도, 수시입. 개발도, 수시입. 됐나요?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개발도는 도시자연 공구역. 그 다음에 개발도, 수시. 그죠? 수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 규제, 제소구역. 그렇죠.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계속 이걸 얘기해야 뭐죠? 이게 입에 붙어요. 안 그러면 안 붙어요, 이게. 왜? 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각각의 구역을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G가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기반시설의 설치를 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개량에 관한 계획도 뭐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 그렇죠? 기반시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한다?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이 5가지 부분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결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 건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지금부터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세요?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수립하고 세우고 승인받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를 공람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 뭐죠? 입안, 안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을 올리면 이걸 가타부타 뭐 해줘야 돼요? 결정. 이게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결정. 이게 전체 틀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생각할 때 입안하고 결정한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먼저 입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누가 입안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입안을 누가 하느냐가 제일 까다롭다고. 무슨 말이세요? 오히려 결정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입안한 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승인이 아니죠. 승인은 위에 있는 사람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안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고. 물론 과정을 걸쳐서 협의하고 심의 걸쳐가지고. 됐나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만 알면 곧 입안한 자가 누가 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편해요. 됐나요? 이게 외우기가 더 편하다고. 그런 말 알면. 그래서 입안을 누가 하느냐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입안이 원칙적인 게 있고요. 예외적인 게 있어요. 원칙은 누구냐면 이겁니다. 누가 입안할까요? 관할구역이 어디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관할구역이 어디예요? 두 번째, 도시잖아요. 두 번째 그럼 어디예요? 얘기해 주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 특별자치도, 그 다음 도 밑에 있는 시, 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들이 입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왜? 하나하나 도시니까. 도시, 군, 관리계. 됐죠? 그래서 보면 원칙은 관할구역에서 하면 돼요. 그 관할구역이 어디냐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서열 첫 번째, 두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겠죠? 첫 번째, 왜 이걸 했는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특관, 특특, 시, 군,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군, 장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너무 길어서 줄여서 쓴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할구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들이 입안하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도 밑에 있는 시는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요? 시장이. 되나요? 자, 도 밑에 있는 군은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요? 군수가. 됐나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는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요? 서울특별시장이.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는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됐나요? 부산광역시는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요? 그죠? 부산광역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누가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돼요. 원래 한 명씩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몇 번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해야 돼요. 누가 결정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승인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입안을 했잖아요. 협의를 걸치고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서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장하고 시하고 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죠. 군수가 입안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은 너무 바빠서 권한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각각 관할 구역에는. 그런데 도는 바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가 각각 입안한 것은 누가 본인들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도지사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시장하고 군수가 입안한 것도 도지사가 뭐 한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묶어서 뭐라고 부르면 돼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각각 입안한 것은 누가 결정한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가 있죠. 그 시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일반 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죠.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가 있었잖아요. 그 대도시한테는 인구가 많잖아요. 뭔가를 계획할 때, 세부적인 계획할 때 뭘 주겠다?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 중에서 무슨 시장이 나오면, 대도시가 나오면 대도시 시장할 때도 결정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예외적인 거예요. 이것만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없었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획을 할 때는 대도시 시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 시장한테도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것만.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에 산다, 경기도에 산다. 경기도 살다 보면 경기도 내에 시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시가 있어요? 성남시 있죠. 그럼 성남시는 인구가 얼마 돼요? 50만 이상 되거든요. 그럼 성남시 내에서 뭘 하게 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시장한테, 그 시장한테. 성남시장은 대도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한테 결정권이 가는 거예요. 와, 그렇죠? 네. 무사하겠어요? 그렇게 돼.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나옵니다. 자, 18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182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입안하고 결정 절차 나오는데 가로 2번에 입안권자 나오나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나오나요? 입안권자 맞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183페이지에, 그러니까 입안하고 결정을 두 개를 같이 볼게요.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이 볼게요. 183페이지에 결정 신청 나오죠. 그때 결정 신청에서 가로 1번 결정 신청해 보시면 입안자가 결정권자가 된다는 얘기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시도지사 나오죠. 대도시장. 그렇죠?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결정고시 나오나요? 결정고시 보시면 가로 1번 결정고시 나오고 동그라미 1번 원칙 나오죠. 그 원칙에 보면 누가 나와요? 시도지사 나오죠. 시도지사. 그리고 또 누구 나와요? 대도시장 나오죠. 됐나요? 그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한 가지만 조금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장이나 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가 뭐 한 것은? 입안한 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도지사가. 됐나요? 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한 거 누가 결정해요? 특별시장이, 오케이. 광역시장이 입안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장이 입안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지사가 입안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됐나요? 근데 시장이 입안했어요. 누가 해요? 도지사. 그런데 그 시장이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럼 대도시장도 결정권이 있다 없다? 있다. 군수. 누가 입안해요? 군수가 입안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나옵니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지구단위 계획은 건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블록을 형성해서 어떤 일부분을 관할구역 부분에 있어서 수립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중에서 기본적으로 블록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몇 개 이상의 부분을 블록을 묶어가지고 입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평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입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면 건물에 대한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건물의 종류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같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관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묶어놓은 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을
누가 하냐면 보세요. 자, 나오네요. 시장 또는 누가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누가 위반했다고요? 시장 군수가. 그럼 물어볼게요. 특별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것을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광역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자치시장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반한 거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셀프로 뭐 하니까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시장이나 군수가 위반한 거는 누가 이때까지 한 거예요? 도지사가 이때까지는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이 경우와 지구단위 계획으로 원래 용도지구가 어떤 용도지구라는 걸로 설정돼 있었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된 거예요. 왜? 이게 그냥 풀어주면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묶어서 전체가 조화되는 블록으로 형성해서 개발되는 걸 묶어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하지만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을 누가? 시장 군수가 위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는 시장 군수가 위반한 건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도지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시나 군에서 위반한 사람이 가장 뭐죠?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풀어놓고 시간이 걸리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건물을 뭐 거기다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빨리 이거는 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해야. 안 그러면 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딱 해지되는 순간에 누가 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한 지정을 안 하면 이 자체가 뭐죠? 우죽순으로 이상하게 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군수가 빨리 묶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원래 도지사가 해야 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만큼만 가장 위반한 사람이 잘 알 거라고 보고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뭘 준 거예요? 결정권을 준 거예요. 예외적으로.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뭐하면? 위반하면 누가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원래는 돼야 안 돼요? 다른 안은 안 돼요. 다른 안은 안 된다고. 다른 안은 전부 다 도지사가 결정권이 있어요. 뭐만?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그 시장 군수가 제일 잘 알고 이거는 빨리 묶지 않으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에 해당되는 광역시장은 지구단위 계획할 때 누가 그러면 위반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위반해요? 광역시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는 누가? 시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시장 군수가 여러 가지 안을 올리는데 무조건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안건을 냈을 때 위반했을 때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외적인 부분. 자, 이겁니다. 예외적인 부분.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외적인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